제가 성격이 미친 듯이 급한 놈이어서라거나 저 저렇게 또라이 아니야가 아니고 스킬이에요. 구단 관계자가 마지막 질문 좀 해. 이제 그만 좀 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 토트넘 경기 당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기 당일에 불꽃놀이가 있었죠. 갑자기 한 전반 30분쯤이었을 거예요. 아, 토트넘이 왔으니까 웰컴 하고 불꽃놀이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일본은 야구가 지금도 제일 인기 스포츠거든요. 엄청나게. 그 야구장이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둘이 붙어 있어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되게 가깝게. 그 야구장에서 5회가 끝날 때마다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 타이밍에 터지는 겁니다. 그 불꽃놀이가 중간에 나왔던 거는 그런 사유다. 아무래도 이번 취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할까요? 손흥민 선수.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기자들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주로 기자회견, 그다음에 믹스드존. 중요하게 갈리는 경기는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헤이터스 TV하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중요해서 기자회견을 먼저 들어가서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먼저 하고 감독한테 질문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믹스존에 갔습니다. 믹스존 분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 국립경기장 되게 넓어요.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토트넘 스타는 누굴까요? 이 사람이랑 무조건 잡아야 돼. 이 사람이랑 인터뷰 따야 돼. 손흥민 선수입니다. 단연 손흥민 선수. 그냥 그 분위기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잡질 않아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다른 선수를 잡아가지고 다른 선수랑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나와가지고 지나가 버리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막 눈앞에서 벤 데이비스 지나가고 막 이러는데 마음 같아서는 인사하고 인터뷰하고 싶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본 기자들이 다 손흥민 선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분 기다렸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립경기장은 팬 기자라고 하죠. 이제 취재 기자 따로, 카메라 촬영 기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취재 기자들이 먼저 손흥민 선수하고 인터뷰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하고 영국에서 취재할 때 믹스존에서 되게 많이 만났었죠. 이날 이 자리에는 한국 기자가 저 혼자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하고 오랜만에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손흥민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면 이게 1대1이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제 그때부터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꼭 손흥민 선수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뉴캐슬에 있었던 그 선수하고 이제 잠깐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애기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훈훈한 장면을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걸 다 찍어서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다가 제가 손흥민 선수하고 눈이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 보고 바로 이제 제 앞에 와서 멈춰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딱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던 일본 기자들은 다 찍기 시작하고, 일단 이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건 뭘건 간에 일단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1대1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하고 과거에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고, 이제 그때 경력이 어딜 간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중요한 주제들도 있지만 한국 팬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가 다 몸에 있어. 일단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어떻고 몸 상태가 어떤가. 여기서 이날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새 시즌에 왼쪽으로 뛸 거냐 중앙으로 뛸 거냐 이런 것들. 일단 그 순서대로 질문을 쭉 하는데 제가 이날 손흥민 선수하고 제가 5개 질문하고 5개 질문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기자가 5번 질문을 하고 5번 답을 받는다는. 시즌이라는 거는 기자가 뭐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우르르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다들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뭐 아무튼 전 너무 감사한 거지만 손흥민 선수가 말이 끝날 때쯤 되면 제가 벌써 다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요. 제가 성격이 미친 듯이 급한 놈이어서라거나 저 저렇게 또라이 아니야가 아니고 스킬이에요. 이런 믹스존에서는 질문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이동합니다. 선수가 이동을 안 하려고 해도 구단 관계자가 가자라고 해요. 이게 이동을 빨리빨리 해야 퇴근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터뷰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이 사람들은 퇴근을 늦게 하는 거예요. 제가 손흥민 선수가 뭐 하나 답이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질문하고,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질문하고, 네 번째 질문할 때 아예 이제 중간에 끝날 때 저한테 얘기하면 소용이 없는 걸 아니까 구단 관계자가 라스트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오디오로 나와요. 제가 어제 오픈 트레이닝 하는 것도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까지나 선택은 뭐 감독님께서 하는 게 선수로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 캡틴인데 다음 시즌 이제 유로파리그 저희는 뭐 항상 땅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 좀 특별한 시즌을 만들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다음 시즌 목표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팀을 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그걸 꼭 보답하는 게 어찌 보면 저의 서로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시즌 부상 없이 좋은 시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ny thoughts on the new head coach for Korea? 구단 관계자가 마지막 질문 좀 해. 이제 그만 좀 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 저는 항상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만나서 인사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인데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부상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새 시즌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 막 영문도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찍기만 하고 있던 일본 기자들이 이제 그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본 기자들은 사실 질문을 많이 못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한 두 번 하고 그냥 갔거든요. 일본 기자들이 할 때 저도 그냥 찍은 거죠. 일단 찍자. 이건 본능입니다. 그 일본 기자가 손흥민 선수한테 한 코멘트 있죠. 아시아 축구에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멘트는 저는 현장에서는 듣지도 못했어요. 얻어 걸린 거다. 근데 그게 되게 감동 포인트가 됐다. Very much. inspiring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일단 찍어라. 프레스룸에 올라가지고 이제 저는 영어로 트위터에도 올리고 뭐 쓰고 하는데 이제 일본 기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아까 손흥민이랑 뭐라고 했냐? 부럽다. 우라야마시 막 이러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드레날린이라는 말 하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되게 중요한 뭔가를 해냈을 때, 뭔가 되게 행복할 때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이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밤 11시 이미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평소 같지 않게 되게 느긋하게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막차가 끊겼어요. 도쿄에 지금 5년째 사는데 막차가 끊긴 게 처음입니다. 이때가. 집에 가장 가깝게까지 가는 지하철을 타서 30분을 걸어서 집에 갔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되게 행복했다. 여기까지 해서 손흥민 선수 인터뷰 썰입니다. 그 경기 끝나고 바로 다음날 거의 일어나자마자 한국으로 이동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좋은 취재거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원래 30분 계획이었는데 40분 동안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토트넘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토트넘 구단하고 지금 제가 9년째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토트넘 직원들하고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인터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이었어요. 그 전시회 하고 있는데 그거 보러 안 갈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트넘 직원들이. 그래서 저랑 골드 기자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뭐 한번 가보지 뭐 이런 마인드로 간 거예요. 사실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독특하고 귀엽거나 뭐 예쁘고 정말 사진 같은 그림도 있고 한국적인 컨셉을 가진 그런 작품들이 많았어요. 제가 거기서 나 유튜브 하지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은 건 아니었고 사실은 유튜브 각을 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왜 영상을 찍기 시작했냐면 이게 사진으로 찍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쭉 찍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유튜브 각을 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쭉 찍다 보니까 한 5분쯤 되는 거예요, 영상이. 유튜브 하는 분들은 아는 8분을 채우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너무 좀 이런 얘기 괜히 하나? 제가 쭉 찍다 보니까 한 5분쯤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골드 기자가 이제 저랑 같이 갔으니까 골드 기자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무 계획도 없이 이거 여기 좀 봐봐 하고 찍은 거예요. 골드 기자가 제가 카메라 할 때 웃거든요. How are you? Hello, Summer. How are you doing here? I'm good, thank you. This is not prepared. No, it's very impromptu interview. Yes. 이게 연출한 상황이 아니고 진짜 서로 아무 생각도 없이 갔다가 갑자기 찍은 겁니다. 야, 여기 되게 좋은 작품이 많은데 어떤 게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비스마 이거 진짜 사진 같고 너무 좋다. 저는 그게 사진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사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진 아닙니까? 그림인가요? 저는 허연진님이 만드셨던 작품들이 너무 토트넘 모든 선수들, 감독까지 한국 컨셉으로 표현한 게 너무 좋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메디슨이 화살을 이렇게 들고 있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창의력이 좋다. 왜냐면 메디슨이 다트 좋아하잖아요. 제 원픽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팬아트 이야기고 요거에 이어서 제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그 같은 날 인터뷰한 거 얘기할게요.